자, 안녕하세요. 오늘 1주차 9월 20일 월요일 7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 유니티에서 C# 스크립트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 다음에 그 이거 C로 따지면은 printf죠. printf를 통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코딩 국룰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2시간 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갈 것 같은데, 참조형 변수와 포인터의 차이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유니티로 가서, 일단 유니티를 처음에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올 거예요. 옆에는 메인 카메라랑 디렉셔널 라이트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제가 임시로 쓰려고 그 예시 이미지를 넣어놓은 건데, 이거는 뭐 추후에 쓰도록 합니다. 음, 일단 C#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샘플씬에서 이 create empty를 하면은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가 생겨요. 여기다가 그리고 에셋 창에다가 create를 해서 C# 스크립트를 넣고 뭐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합시다. 테스트 스크립트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는데, 이거는 비주얼 그 스튜디오 코드 쓰시는 분은 코드로 나올 것이고, 저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사람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나올 건데, 그 어떤 환경을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코딩 작성하는 거는 코드 작성하는 거는 크게 다를 바 없으니까 이거는 뭐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테스트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세 개의 네임스페이스가 여기 위에 있고, 퍼블릭 클래스 테스트 스크립트라는 이 스크립트 그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 비헤이비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은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드 스타트와 보이드 업데이트가 뜨게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일단은 C#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 숙지 앞서가지고 디버그 로그, 이게 프린트 F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타트는 이거는 C# C++ 하고 C에서의 메인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잠깐만요. 튕겼네. 메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딱 한 번만 실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디버그 로그에 다음 게임 시작 이렇게 적고, 이러면은 게임 시작이라는 그 로그가 한 번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테스트 스크립트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트랜스폼 아래에다가 넣어주면은 이렇게 테스트 스크립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이게 없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작을 했을 때 코드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콘솔 창을 봤을 때 아무것도 뜬 게 없죠. 게임 시작이라는 게. 근데 테스트 스크립트를 넣어주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콘솔 창에 게임 시작이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뭐 스타트에 대한 이해, 디버그 로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스크립트를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 유니티에서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업데이트에다가 이 디버그 로그를 넣었을 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마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컬랩스를 끄게 되면은 이 게임 업데이트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게임이 실행되는 도중에 계속 실행되는데, 이게 뭐를 따라가냐면은 기본은 1초에 60번 실행돼요. 이게 60프레임 컴퓨터여가지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PC방을 가시면은 그 1441H 모니터 있잖아요. 그거는 1초에 144번 실행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컴퓨터마다 1초에 초당 몇 번 실행이 되는지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거는 그걸 유의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것도 지우게 되고, 그 다음에 코딩 국룰 숙지. 코딩 국룰이 뭐냐면은, 그 상은님 혹시 어디까지 배우셨죠? 그 C랑 C++이랑 파이썬 중에 혹시 어디까지 배우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왜냐면은 설명을 드릴 때 이 변수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뭐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가 알아야 돼 가지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국룰이라 하면은 여기다가 뭐 인트, 넘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인트, 넘버 원 뭐 이런 식으로 변수인데 대문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수에는 대문자를 쓰시면 안 되고 소문자를 쓰는 게 국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 혼자 할 때는 안 지키셔도 되는데 남들이랑 같이 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은 넘버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인트 넘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 때 이게 이름이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는 대문자로 쓰고 변수를 만들 때는 소문자로 쓰는 게 이제 C에서의 거의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뭐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인트로 바꿔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는 소문자, 함수는 대문자 이렇게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에 앞서서 코딩 공을 수치까지 했죠. 이 0번 다 했습니다. 클래스의 선언과 구현, 참조, 객체 생성을 할 건데, 먼저 어,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C샵에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C++에서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일단 테스트 클래스라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보이드 스타트 보이드 업데이트가 있는데, 나만의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테스트 클래스라고 이름을 정하면은 좀 모호하니까 스튜던트라고 하겠습니다. 학생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일단은 지금 스튜던트를 만들면은 여기 모노 비헤이비어라고 돼 있는데, 나만의 클래스를 만들고 싶으면 일단 이걸 지워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스타트랑 업데이트도 다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클래스를 저는 C에서의 스트럭트와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스트럭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C에서 저희가 배운 스트럭트는 스트럭트 뭐라고 하지? 뭐 box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int x, int y, int width, int height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box 클래스를 만들고,
mybox 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뭐 box changer라는 함수도 있고 이 안에서 mybox에 대한 값을 막 바꿀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C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x를 그 x의 값을 바꿀 수 있는데 C샵의 경우에는 스트럭트의 경우에도 퍼블릭이 붙어야 돼요. 뭐 스트럭트에 대한 차이점은 이 정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디버그 로그에서 mybox.x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그 호출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는 따로 실행해 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점을 찍어서 벅스에 있는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가 있었죠. 그래서 box 포인터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mybox에 x는 10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잖아요. 근데 C샵에는 포인터가 없습니다. 포인터를 안 쓰고 참조형 변수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것도 추후에 설명을 할게요. 뭐 편하다면 편할 수 있고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 있는데 저는 편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스트럭트랑 비교는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클래스에도 스트럭트 구조체와 마찬가지로 멤버 변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의 age, 뭐 스트링의 스튜던트의 name, 뭐 int의 클래스, 뭐 이 정도가 있겠죠? 클래스 넘버, int의 학년을 뭐라 그러지? 학년이라 합시다. 레벨. 그리고 클래스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안에 함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스트럭트에도 C샵에서는 함수를 가질 수 있는데 C에서는 이게 허용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혼동을 막기 위해서 스트럭트에 따로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C샵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박스 체인저를 박스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뭐 아무튼 스튜던트에는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가 들어갈 수 있고 멤버 함수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void 뭐 age changer int n age는 n 뭐 이런 식으로 age changer를 만들 수 있죠. 이걸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스튜던트를 한번 써봅시다. 그 전에 이 박스라는 거를 대조군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 퍼블릭이 붙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퍼블릭에 대한 개념은 여기에 F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에서 박스라는 걸 만들어요. mybox 그 다음에 디버그 로그 mybox의 x는 10이고 디버그 로그 mybox. 자, C++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 10이라고 나오게 됐어요. 이 스트럭트도. 왜냐면은 스트럭트를 만들자마자 이 객체가 스트럭트에 대한 그 메모리가 할당이 됐거든요. 근데 C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C++에서 혹시 동적 할당 배우셨나요? 이거 대답해 주실 분이 상은님밖에 없긴 한데 아무튼 네, 그죠? 이제 동적 할당과 정적 할당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 객체를 마음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스트럭트여서 아마 안 되는 게 맞는데 되네? 스트럭트는 되네요. 자, 일단 스트럭트는 그럼 이 상태에서 두고 클래스를 이제 해볼게요. 스튜던트에 상훈이라는 스튜던트를 만들었어요. 다음에 상훈.age는 뭐 10이다 이런 식으로 놓고 디버그 로그 상훈.age. 왜냐면은 상훈에 age가 있죠 지금.
근데 에이지에 이렇게 올려보면은 보호 수준 때문에 스튜던트 에이지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먼저 동적 할당을 하기에 앞서서 값을 바꾸려면은 그 보호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보호 수준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이거부터 얘도 내리고 얘도 올리고 생성자와 동적 할당에 대한 이해 여기로 올리고 퍼블릭 프라이빗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스튜던트의 인트 에이지를 만들었는데 나는 왜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상온의 에이지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가, 왜 보호 수준이 있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 스튜던트에서 에이지 체인저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서 에이지를 참조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테스트 스크립트는 외부 스크립트란 말이에요. 이걸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테스트 스크립트가 있고 여기에 스튜던트가 있고 여기에 에이지가 있어요. 이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스튜던트 자체에서 스튜던트에 있는 에이지를 건드리는 건 허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에이지가 있고 여기에 있는 에이지 체인저에서 여기에 있는 구문으로 얘 안에 있는 거는 요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건드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바깥에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 테스트 스크립트 안에 있는 요 구문에서 스튜던트에 있는 에이지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여기 있는 구문에서 이 스튜던트의 바깥쪽을 통해서 이렇게 에이지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은 여기서 보호 수준을 걸어주게 돼요. 보호를 해주게 돼요. 왜냐면은 외부에 있는 스크립트에서 내부에 있는 에이지를 건드리려고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를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보호 수준이라는 거는 뭐냐,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스튜던트 그냥 인트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private int예요. private string이고 private class number고 private level이에요. 이 privacy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int 앞에. 그래서 이 privacy게 되면은 스튜던트 안에 있는 내부 스크립트에서만 얘를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age changer 안에서 age를 건들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얘도 privacy입니다. void 앞에 privacy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ge changer에서 age를 건들 수 있다. privacy면은 요 내부 스크립트 안에서만 스튜던트 안에서만 건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테스트 스크립트에서는 age를 건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그냥 퍼블릭으로 바꿔주면 돼요. 퍼블릭이 뜻이 뭐 공중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스크립트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에이지에 있는 빨간 밑줄이 사라졌죠. 그쵸? 자, 다음으로 할 거는 이제 참조형 변수랑 포인터 변수랑 동적 할당 이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셔야 돼요. 지금 상온을 보시면은 할당되지 않은 상온 지역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C++과 비교를 할게요. 이게 C++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스튜던트의 상온을 만들고 상온의 에이지 그대로 넣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상온 1이라고 하죠.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대신에 C++에서는 어떤 표현 방식도 있었냐면은 스튜던트의 포인터 상온 1는 new student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됐었어요.
포인터를 사용해가지고 동적 할당을 하는. 근데 이거는 이제 객체에서 배울 건데 아직 객체를 안 배웠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뭐 C++에서 포인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랑 요놈이랑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은 캡처를 하고 위에 있는 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스튜던트의 상온 1을 만들자마자 얘에 대한 공간이 이렇게 할당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에이지도 가지고 있고 레벨도 가지고 있고 클래스도 가지고 있고 뭐 네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줄에서 상온 1의 에이지를 건들리려고 한다. 지금 C++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에이지가 있죠? 할당이 된 에이지가. 그래서 얘를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참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 포인터잖아요.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얘는 무언가를 가리키는데, 만약에 얘가 없다 칩시다. 이 뉴 스튜던트가 없다 칩시다.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얘는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아서 요 누군가가 상온2의 에이지를 건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에이지는 10이다 건드리려고 하면은 상온2를 먼저 찾아가서 여기 안에 있는 에이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값이 없죠. 지금 할당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에러가 뜨는 거예요. C++에서는 이렇게 배웠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안에 있는 거를 채워줘야 돼요. 무언가로. 이 채워주는 과정이 이 뉴 스튜던트입니다. 요거죠. 그래서 요 안에 에이지가 있고 레벨이 있고 뭐 네임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은 포인터인데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할당을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에이지에 있는 거를 그제서야 접근을 할 수 있다. 에이지를 접근하게 되면은 상온2로 들어가서 에이지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동적 할당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C샵을 배우는데 C++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느냐. 학교에서 배우는 게 C++이어가지고 좀 비교를 해야 돼서 그랬습니다. 일단 C++ 코드는 지우고요. 그래서 C샵에서는 이 위에 보면은 방금 얘를 얘기했을 때는 스튜던트 상온 1을 만들게 되면은 바로 상온 1 객체가 이렇게 생긴다고 했어요. 하지만은 C샵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포인터를 안 쓴다고 하는데 이게 포인터라고 보시면 돼요. 스튜던트 상온이라는 게 포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포인터라는 거는 달려있지도 않은데 어째서 이게 포인터야. 이제 참조형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조형 변수와 포인터의 차이. 아까 그랬었죠. C++에서 스튜던트 이렇게 포인터 상온을 만들면은 얘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근데 가리키는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new라는 걸 써가지고
스튜던트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라고 배웠어요. 방금 막 했어요. 이거는 좀 속성으로 달리긴 했지만은 C샵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튜던트 상온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얘가 사실상 포인터예요. 실체가 없어요. 지금 객체가 안에 할당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도 뉴 스튜던트를 해줘야 된다. 얘도 무언가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빨간 줄이 떠요. 그래서 뉴 구문을 써서 스튜던트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 뭐냐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고 아래에 괄호가 붙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동적 할당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마이박스를 지우고 클래스를 쓰는 방법은 이게 기본입니다. 클래스 변수를 하나 만들면은 무조건 안에다가 할당을 해줘야 돼요. 이러면은 10이 나왔죠? 아까 10이 있었는데 10이 새로 생겼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포인터 배울 때 저희가 그 C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이거였죠. int a 만들고 int a는 10, int b 포인터 b는 a의 주소, int c는 포인터 c는 a의 주소 이랬었죠. 그 다음에 포인터 b는 15다. 그 다음에 디버그 로그 아니 printf 뭐 c를 하면은 이거 답이 뭘까요? 몇이 나올까요? 네, 15가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B에서 바꿨는데 B랑 C랑 가리키는 게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B의 값을 바꿨지만 C도 B와 똑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15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C뿔뿔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상온 클론이라고 할게요. 상온 클론에다가 상온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상온의 에이지를 바꾸지 말고 상온 클론의 에이지를 24살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상온의 에이지는 몇이 나올까 이런 거예요. 이걸 그림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상온이 있고 상온에 클론이 있어요. 누구 들어오셨다. 이정훈. 자, 상온은 지금 가리키는 게 있죠. 뉴 스튜던트. 뉴 스튜던트를 가리키고 있고 얘는 에이지랑 네임이랑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상훈의 클론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지금 상훈을 가리키고 있어요. 상훈의 클론에다가 상훈을 넣어줬으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상훈의 클론은 상훈을 가리키고 있고 상훈은 이 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얘도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훈의 클론의 에이지를 24수로 바꾸면은 이 상훈의 에이지도 24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완전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게 참조형 변수라고 하는데 그냥 포인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이걸 실행을 해봅시다. 분명히 상훈 클론의 에이지를 24수로 바꾸고 상훈의 에이지를 출력을 하고 있죠. 를 지우고
이러면은 24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 거. 그럼 어디까지 했느냐? 참조형 변수와 포인터의 차이 이거 했죠? 퍼블릭 프라이빗에 대한 이해, 스트럭처와 클래스의 비교. 이제 생성자와 동적 할당에 대한 이해. 동적 할당에 대한 이해는 방금 했죠? 이제 생성자를 할 건데 스튜던트로 가면은 이 생성자가 무엇이냐? 클래스의 값들을 기본 값으로 초기화 시킨 다음에 써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튜던트가 처음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뭐 입학을 했다 해봅시다. 입학을 하게 되면은 에이지는 몇이 될까요? 뭐 8살이 되겠죠. 입학을 했으니까. 뭐야. 일단 생성자를 만드는 방법은 이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그냥 함수를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 앞에 뭐 보이드나 인트 같은 게 안 붙어요. 반환형이 안 붙어요. 그냥 스튜던트예요. 뭐 에이지는 8일 것이고 네임은 뭐 모르겠죠. 네임을 쓰지 맙시다. 뭐 레벨은 우리들은 1학년이죠. 이거 대학 기준으로 해야겠다. 20살로 합시다. 클래스 넘버 뭐 대학은 클래스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생성자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 new student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째 방금 보던 거랑 비슷하죠? 방금 여기서 보던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new student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자동으로 생성자가 불러와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또 보호 수준 때문에 액세스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얘도 퍼블릭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깥에서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생성이 안 돼요. 그리고 생성자의 또 재밌는 점은 내가 뭐 에이지가 24살인 놈도 만들고 싶어. 군 복학생을 만들고 싶어. 뉴 에이지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에이지는 뉴 에이지, 레벨은 뉴 레벨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레벨은 뉴 레벨 이렇게 넣으면은 이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뭐 상훈이 말고 정훈이를 만들었다 칩시다. 뉴 스튜던트 뭐 에이지는 23살 레벨은 2학년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사실은 24살에 3학년. 그 다음에 상훈의 에이지랑 정훈의 에이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훈은 24살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는 상훈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은 값이 뭐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을 때는 20살에 1학년부터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20살은 이제 상훈의 에이지고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옮겨가요. 그 내가 어느 코드에 이걸 디버그 로그를 했는지. 그래서 정훈의 에이지는 24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생성자에 대한 이해 했어요. 참조형 변수와 포인터의 차이 했고 참조에 의한 호출, 값에 의한 호출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함수 오버로딩을 할게요. 지금 스튜던트에 보시면은 얘도 생성자고 얘도 생성자인데 지금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는 이 파라미터밖에 없어요. 매개 변수.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매개 변수가 다르면은 똑같은 이름으로 뭘 만들어도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 일단 퍼블릭으로 바꾸고 나는
그냥 에이지 체인저를 했을 때 에이지가 20살이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겹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에이지 체인저인데 하나는 파라미터가 있고 하나는 파라미터가 없고, 파라미터가 없으면은 에이지 20살로 고정. 그래서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이거를 한번 써먹어 볼 거예요. 아, 그리고 멤버 함수를 어떻게 불러온지도 안 했으니까 그것도 지금 할게요. 일단 얘네를 멤버 함수라고 하고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멤버 함수를 불러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상훈의 에이지 체인저다. 에이지 체인저 뭐 24살 이렇게 적으면은 상훈의 에이지는 24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정훈의 에이지 체인저 20살 이렇게 하면은 뭐 정훈의 에이지는 20살로 바뀌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 이거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20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됩니다. 20살로 바꿀 거면은. 그 다음에 좀 더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할게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시작을 하면은 상훈의 에이지는 24살로 바뀌어 있고 정훈의 에이지는 20살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좀만 쉬었다 할까요? 40분 하니까